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마련한 의정보고서를 좀 뜯어보면서 우리 김포 시민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도 드리고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포 시민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은데 다 함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김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정영애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사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네, 10년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돼가는 예.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또 김포시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에서 상임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사회적 기업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의정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맨 첫 장이 그때 삭발하시던 장면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받아보신 시민들도 조금 놀라셨다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저도 이걸 딱 보는 순간 사실은 저는 이 삭발식 장면을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때 좀 울컥했던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또 시민들의 GTX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의지가 좀 보였던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올 한 해 제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도 좀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썼었고요.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초에는 지역에서 인사를 드리고 현안들을 챙기는 데 정말 집중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철책 제거도 있고요. 난기개발 지역 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준비 작업들을 했었고 골드라인 안전 개선 방안 모색 등 여러 가지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나름의 또 진전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월부터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공청회를 시작으로 광해급행철도가 이제 서울로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습니다. 물론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100%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정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국토부 또 경기도를 차여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당대표 또 청와대 그리고 국무총리님까지 정말 대통령님 빼고는 안 만나본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 삭발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머리 빨리 자랐네. 생각보다 네. 금방 자라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일단은 의원님이 머리가 빨리 자랐구나. 근데도 짧은 머리도 좀 어울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당시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서명 동참하는 그런 전단지를 돌렸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김포 시민들도 이렇게 의원님과 같이 좀 한마음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런 활동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네. 수십만 명의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그걸 또 제가 정부 부처들에 전달도 했었는데요. 단합된 우리 김포 시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도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네. 계시는데 그렇죠. 학교 문제죠. 우리 장기동의 가칭 원일고등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뭐 3수, 4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봄에도 한번 떨어졌었는데 그걸 다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7월에 통과시킬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이제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북부권에 이제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2사회복지관을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더 폭넓게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듣고 보니까 이 아이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학교나 이런 생활 기반 시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는 철도라는 그런 좀 큰 사안에 집중하고 있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정말 조용히 많은 것을 이렇게 이루고 또 계셨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네. 바라시고 함께 해왔던 건데요. 국회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국정감사. 예, 네, 국정감사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한 해에 가장 큰 농사를 짓고 이제 결실을 맺는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뭐 짚어나간 것도 있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공공임대 리츠의 문제, 그게 김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문제들과 함께 같이 풀어야 전국적인 문제들도 집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감사도 하고
챙기면서 국정감사 때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이 의정 보고서를 보면서 김포 시민으로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제 연말이 좀 돼가니까 예. 조금씩 이게 대선에 대한 네, 그런 느낌이 막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76일 남았습니다. 네. 내년 3월 9일입니다. 아, 그렇죠.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혹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셨는데요. 되시기 전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홍보 사안들을 좀 책임을 졌었고요. 현재 후보가 되신 이후에서는 유세를 지금 또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국토유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건의사항들을 맡는 곳이 이제 직능본부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부본부장으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김포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서 공약화하고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역할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쭉 보니까 이 시민이 행복한 김포 행복 지도를 그려주셨어요. 읍면동별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좀 쉽게 좀 정리를 네. 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는 뭐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와 네. 또 경기 도비를 함께 모아야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 문화, 교육 이런 쪽 분야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들에 대한 이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같이 문일고등학교는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2024년도 그걸 개교 목표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거고요. 운양동의 운양초중병설학교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을 다 마련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교육청과 함께 노력 중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례동 가칭 양산고등학교도 시민들과 함께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얘기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몇 수 만에도 꼭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양곡초등학교가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예, 양곡초등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양촌읍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개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네, 네. 우리 김포 지역에서는 양곡초등학교에 54억 원, 통진고등학교에 이제 90억 원을 투입해서 조금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들을 미래형 학교로 그린 스마트 그리고 에너지 탄소 중립 시대를 맞는 그런 학교로 좀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학부모로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여기 또 살펴보니까 이 광역 교통 문제는 따로 좀 칸을 만들어서 그것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해놓으셨어요. 예,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김포에서 서울로 직결되는 문제는 이제 사전상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천 2호선 연장 문제도 지금 우리 인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고양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철도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과거에도 있었죠. 네, 뭐 그렇죠. 아마 우리 정영애님 처음 이사 올 때부터 그런 얘기들 뭐 어떤 지하철이 들어오네 이런 얘기 많았죠. 그렇죠. 많아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시민으로서 많이 가졌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국가 철도망 계획에 한 번도 반영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두 개의 노선이 확정 반영이 되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 노선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도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더 이제 챙겨 나가고 행정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해야 나갈 일이라면 현재 지금 우리들이 타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네. 이제 2024년 투입을 목표로 해서 열차를 추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차가 뭐 두량이지만 빨리 금방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가요? 2년 넘게 이게 제작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그 후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올림픽 때로도 굉장히 좀 예. 막혀서 걱정인데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예, 우리가 다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버스도 중요한 교통 수단이고요.
특히 잘 가다가 올림픽 도로가 너무 막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서울 시민들하고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버스 전용 차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도 이번에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버스 전용 차선이 생기면 지금보다 더 혼잡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출근 시간에는 차선을 하나 더 늘렸다가 또 출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4차선, 4차선이 된다. 이런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요. 요거 관련된 용역과 여러 가지 좀 사전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 관련된 일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희소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산에서 이제 퇴근하시는 시민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당산역에도 이 버스 환승 시설이 한 100억 원 정도가 투입돼서 아주 크게 개선이 됩니다. 다른 여러 지역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 시민들도 좀 쾌적하게 네. 이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산에서 저도 버스 줄 서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네, 이거 역시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의정보고에 대해서 또 더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제가 사실은 이게 의정 보고서를 이렇게 선거법에 며칠까지 보내라 이렇게 딱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2022년도 내년도 예산이죠. 그 중에서 총 한 5,800억 원 정도가 우리 김포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다 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네. 거기 이제 각 분야별로 이 돈들이 우리 김포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눈에 또 확 띄는 게 보면 상을 4개나 받으셨어요. 4개나. 예, 이게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김포 시민으로서. 예. 어떤 상들이 있을까요?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으로서 1년 농사에 수확하는 중요한 얘기라고 한다면 또 기본적으로 1년 내내 되게 중요한 것이 입법 정책, 법을 얼마나 제대로 된 좋은 법을 만드느냐 그런 입법 활동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 풍토에서는 입법 활동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아주 과격한 발언을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온다든지 눈에 띄죠. 그런 네. 것들이 더 훨씬 중요하게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 개인적으로 입법 정책을 어떻게 잘 하느냐 실제로 그것이 시민들의 삶과는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선되고도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올해 그런 결과로 4개의 상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국회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국회의장님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거를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작년에 만들었던 법 때문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는 것하고 네. 또 여러 언론사 중에서 법률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최우수 법률상을 이게 자율주행차 관련된 법이었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법률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주셔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도 국정감사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또 당에서도 해주셔가지고 우수 국정감사 의원상도 받게 돼서 저 나름대로는 21년도 의미 있는 활동들 좀 기대만큼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법안 발의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안전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 좀 노력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관리소, 사무소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것들도 발의해가지고 통과를 됐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들을 만들고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올 한 해는 LH 그런 직원 투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관련의 그런 불공정 문제 그런 것들이 커서 시민들이 굉장히 좀 가슴 아파했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굉장히 분노하셨죠. 네, 분노했죠. 저뿐만 네. 아니라 시민들은 더 분노하시고 허탈감과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저도 이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미리 막지 못했다는 부분 좀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죠 약간 사후 약방문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LH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두 건을 발의해서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이른바 뭐 50억 클럽이니 뭐 이러면서 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면에는 큰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비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큰 이익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것은 이 공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관련된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뭐 말씀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의원님을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이제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안들도 제출하고 뭐 인터뷰도 하면서 언론에서 많이 취재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SBS에서 매주 월요일 한 2시쯤에 이제 고정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1시간 반을 이렇게 상대방 패널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많이 봐주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 방송이나 언론에서 활동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출연이신 거죠. 아, 예, 현재까지는. 네, 현재 그 고정 출연. 네. 자, 이제 마지막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의원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민들과의 소통의 날을 계속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명절 때나 이렇게 곳곳에서 인사하거나 방문하셨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쉽진 않은 일인데 또 어떻게 이런 걸 또 기획하시고 계속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답은 시민 속에 있고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만큼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해서 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좀 해주시고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많으신 우리 김포 시민들도 있으시고 저 역시도 궁금한 게 많은 김포 시민이었는데요. 시원하게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렇게 1년 의정활동 좀 돌아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내년에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 더 많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정영님도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네, 또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희망찬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할 때는 조금 더 잘해라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매섭게 질책해 주시면 더욱 고치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19 우리 김포 시민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녕. 안녕. 네, 건강하십시오. 김포 시민 여러분.